교장의 거꾸로 과학교실 시작합니다. 오늘의 배움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유전가치나 마지막으로 생물을 분류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분류란 뭘 하는 건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분류라는 것은 생물을 기준에 따라 구분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분류가 맞습니다. 자, 분류를 하면 뭐가 좋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생물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생물 분류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는 우린 종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종이란 것은 교배하여 생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낳을 수 있는 무리들을 같은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이 말과 당나귀인데요. 지금 이 말하고 이 당나귀가 보통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우리가 같은 종이다 이런 말을 많이 착각해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얘네들은 서로 다른 종입니다. 왜냐? 말과 당나귀 사이에서 나온 이 노새는 나올 순 있죠. 낳을 수는 있어요. 둘이서. 그렇지만 얘는 생식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노새 이후에 자손이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 둘은 서로 다른 종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물의 분류 단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가장 기본 단위인 종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속, 과, 목, 강, 문, 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이걸 외워야 되는데요. 외우기 어렵겠죠? 외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두 사람이 대화를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 나눠서 요 앞에 인물 하나가 대화를 시작하고요. 요 뒤에도 인물 2가 이제 대화를 하는 내용입니다. 자, 어떤 대화냐? 아, 종속이란 친구가 있어요. 종속이 광, 목차도 모른대. 아, 그래? 강 문제야, 걔.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자, 이해 가셨죠? 종속이란 친구는 과학의 목차도 몰라요. 그러니까 얘가 강 문제야, 걔. 걔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겠죠. 자,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편할 대로 하세요. 자, 어쨌거나 이 종속, 과목, 강문, 개는 어떻게 된 거냐? 고양이라는 종이 있는데요. 이 다른 뭐 표범 종도 있겠죠. 요런 애들이 모여서 이제 고양이 속을 이루게 됩니다. 비슷한 애들끼리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고양이 속과 또 다른 곳에 있는 속이 또 비슷하다고 했을 때 얘네들이 모여서 고양이 과를 이루게 됩니다. 이 고양이과 또 다른 과가 비슷한 특징이 있으면 이제 식용목을 이루게 되고요. 이 식용목과 또 다른 목, 비슷한 목이 있으면 포유강을 이루게 됩니다. 포유강과 또 다른 비슷한 강이 있으면 모여서 척사동물 문을 이루게 되고요. 척사동물문뿐만 아니라 다른 문도 비슷한 특징이 있다면 모여서 서로 동물개라는 개, 마지막 가장 큰 단위인 개를 이루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현실상 이런 걸 일일이 다 외울 순 없죠. 그러니까 그냥 분류 단계만 알아두셔도 무난하겠습니다. 그냥 요 정도만, 이 분류 단계 정도만 알고 있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생물 분류를 할 때는요. 가장 큰 단위인 개를 이제 또 나누는 걸 따로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는 현대에 와서는 5개 분류 체계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물 분류에. 개를 분류를 한 거예요. 5개로. 자, 앞에서 봤던 동물계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뿐 아니라 원핵 생물계, 원생 생물계, 식물계, 균계, 그리고 동물계 이렇게 총 5개로 우리 생물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때 간단하게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원핵 생물 같은 경우에는요. 얘네들은 주로 단세포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은데요. 세포에 핵이 없는 경우를 이제 원핵 생물계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뭐 대장균과 같은 균류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겠습니다. 간단히만 이렇게 살펴볼게요. 그 다음 원생생물계는요. 원생생물계 같은 경우는 핵이 있어요. 핵은 있으나 식물도 아니고 균도 아니고 동물도 아닌 그 나머지들을 모두 원생생물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통 원생생물계 하면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집신벌레예요.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집신벌레처럼 이렇게 원생 동물만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이런 것뿐만 아니고 그 김이나 미역 있죠? 이런 조류 같은 것들, 김, 미역, 다시다 이런 조류도 원생 생물에 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식물계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식물계는 엽록체가 있어서 스스로 광합성을 통해서 이제 양분을 만들어내는 것들, 그것을 이제 식물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균계입니다. 균계 같은 경우에는 균계는 스스로 양분을 만들 수는 없고요. 여기다 좀 쓸게요. 스스로 양분은 만들 수 없습니다. 대신에 양분을 만들기 위해서 몸 밖으로 효소를 분출해요. 몸 밖으로 효소를 분출해서 그것을 통해서 양분을 만들어서 흡수하는 방식을 갖는 것을 균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뭐 버섯 같은 게 있죠.
그리고 뭐 곰팡이 이런 것도 있고요. 아까 식물계 예를 말 안 했지만 식물계 예는 다들 아시죠? 꽃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동물계입니다. 동물계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겠죠? 쭉 빼서 여기다가 좀 써볼게요. 자, 동물계라고 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운동성이 있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운동기관이 있어서 운동성이 있으면서 그리고 또 먹이를 이제 음식으로 먹어서 음식물을 먹어서 먹이를 먹어서 소화시키는 경우 이 경우를 우린 동물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 예는 뭐 말 안 해도 많이들 알고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생물의 분류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일단 생물이라고 하는 것 5개로 분류를 할 때 어떻게 하냐? 핵이 있다와 핵이 없다로 먼저 분류를 합니다. 핵이 없으면 원핵 생물이 되고요. 핵이 있으면 진핵 생물이 됩니다. 이 진핵 생물 중에서 동물, 균, 식물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것이 바로 원생 생물계가 되겠고요. 반면에 이제 진핵생물 중에서 양분을 외부에서 얻으면은 동물 아니면 균이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 것, 광합성을 통해 그것은 이제 생물계가 되고요. 자, 그럼 양분을 외부에서 얻는 것 중에서는 그 양분들을 몸속에서 음식물을 통해 소화시키는 것, 그것은 동물계가 되겠고요. 그 양분들을 외부로 소화효소를 분비해서 흡수하는 경우, 그렇게 해서 양분을 얻는 것은 균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총 원액, 원생, 식물, 균, 동물 이렇게 5개, 5개로 생물을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